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일단 어제 시장을 보내고 오늘 화요일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남겨드린 내용 중에 다음 주 시장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어림짐작하기는 했는데요. 어제는 아니었지만 오늘은 조금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그널이 나왔냐면은 업종의 대장들이 주는 랠리 시그널 이런 게 나왔어요. 이제 시장의 숨고르기가 조금 끝나가는 것 같다. 이런 듯한 썸네일을 오늘 준비해 봤고요. 오늘 어떠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만들어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시장에서 2차전지와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요렇게 또 나눠볼 수 있겠죠.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도 종합지수랑 연관이 있는, 즉 에코프로랑 뭐 시총 상위주의 포스코 그룹주나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요런 걸로도 나눠볼 수 있겠고, 2차전지 내에서도 뭐 실리콘 응급제 요런 테마나 뭐 충전, 폐배터리 아니면 뭐 전고체 막 이런 것도 있겠죠. 요런 테마가 형성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뭐 비만, 당뇨 요런 쪽에 테마성이 있는 요런 섹터들, 요런 게 부각이 될 수 있고, 반면에 오늘과 같이 알테오진이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셀트리온, 그리고 뭐 HAB, 메지온, 한올 막 이런 정직 항암 계열의, 그리고 플랫폼 계열의 또 CMO를 하는, 오늘 또 삼바도 강했었죠. 요런 정통 바이오 요런 애들이 또 강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이런 친구들 올라가면 종합지수가 좀 견인이 되겠죠.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 메모리, 얘네가 상대적으로 등치가 좀 작잖아요. 물론 뭐 HBM 관련해가지고 한미 반도체나 엄청나게 시중에 커지긴 했지만 어쨌든 조금은 지금은 실적보다는 테마성이 좀 짙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관련주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종합지수랑 연관된 메모리 관련주 글쎄요 별로 강하지 않죠. 그리고 비만, 당뇨 이런 테마가 조금 움직였다가 이런 애들이 죽었어요 지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식적으로 종합지수의 힘을 받을 수 있는 시총 상위 바이오가 조금 힘을 쓰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도 에코프로가 좀 움직이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2차전지 자체가 조금 쉬고 있는 구간이죠. 2차전지 자체가 없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은 남는 게 이제 종합지수랑 연동해서는 바이오에서는 이렇게 종합지수랑 연관된 시총 상위주 계열이 조금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이렇게 비메모리 좀 성장성이 가미된 그런 HBM이라던가, 아니면 어제는 또 팹리스가 강했고 HBM이 쉬었죠. 그리고 뭐 디자인하우스도 어제 좀 강했고, 오사트는 오늘 아침에 좀 움직이더라고요. 얘네 둘이 움직이니까 오늘 오사트 움직이다가 뒤에 이제 HBM이 그냥 끌어버렸어요 시장을요. 그런 흐름이 있었고, 오늘의 시장 대장은 로봇이었다. 두산 로버가 이제 상승세가 이렇게 시장을 땡겨놓고 로봇 업종을, 그리고 쉬니까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봇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봇주가 쫙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은 업종 간의 순환매도 돌지만 업종 내의 순환매도 이렇게 도는 거, 이렇게 2차전지 뭐 순환매 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반도체도 이렇게 좀 한번 움직여주고 있고요. 특히 바이오에서 그게 또렷하게 업종 내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로봇이 좀 명확하게 보여준 게, 두산 로봇가 상장하고 나서 눌렸다가 쉬지도 않고 오르다가 오늘 처음 이제 좀 쉬는 흐름 보였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로봇주들이 덩달아서 막 오르는 거예요. 어제는 두산 로봇만 오르고 다른 로봇주들 아예 못 올랐거든요. 이게 뭐냐면 대장주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후발주들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구조. 에코프로가 올라가면서 다른 2차전지도 끌고 가는 그런 구조. 그런 구조가 오늘 로봇주에 좀 보였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로봇주는 제가 뭐라고 했죠? 바이오와 공생하기가 조금 힘든 관계라고 했어요. 왜냐면 둘 다 성장주이기도 하고 고밸류를 받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 두 쪽을 다 땡기기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물론 로봇주가 뭐 엄청 시총이 큰 건 아니지만 그런 거를 지켜봤을 때 결국에는 이 둘 간의 승패가 조만간에 좀 갈릴 것 같다. 오늘은 로봇주가 좀 더 강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좀 승패가 갈릴 것 같아요. 요거까지. 근데 섹터 자체는 바이오가 더 큰 덩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이 조금 제한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장 자체가. 뭐 아직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런 것도 해결된 것도 아니고, 메이저의 수급도 막 공격적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거래 대금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조금 더 작은 섹터인 로봇주가 좀 강세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그리고 반도체 좋다 하는데 결국에 메모리 관련 소부장은 별로 움직임이 없거든요. 어제 뭐 대덕전자나 심텍 이런 기판주가 조금 움직이는데 그거 오른다고 하도 올랐다고 막 엄청 좋다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반면에 또 오늘 또 많이 뱉어냈어요. 오늘 뭐 딱히 오르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파운드리도 오늘 좀 약했고, 비메모리 쪽에서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뭐 이런 애들 좀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특히 HBM 여전히 좀 초강세 보이고 있다. 사실은 시장에 수급이 좀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느낌도 있거든요. 막 실적이 당장 찍히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체크해 보는데,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업종마다 대장주들이 좀 힘써줬어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만 셌다, 2차전지만 셌다,
바이오만 샀다 이런 게 아니라 업종마다 대장들이 좀 힘었거든요. 그런 거 이따가 정합판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시장은요. 상대적으로 종합지수는 강했지만 여러분의 체감? 글쎄요. 재미 아마 별로 없었을 겁니다. 10명의 투자자가 계시면 한 2명에서 3명 정도만 좀 재밌었을 그런 시장이에요. 대다수 7명에서 8명 정도는 오늘 시장 좋아 보이는데 왜 내 건 안 좋지? 이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좋은 느낌은 줬지만 좋지가 않은 그런 시장이었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 진짜인 겁니다. 저도 오늘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저도 왜냐면 대장급들, 시총 상위주들을 막 갖고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루했습니다. 그거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런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급을 한번 보면은 제가 좀 주요하게 보는 건 요거예요. 종합지수는 이렇게 코스닥에서 0.76% 상승을 보였지만 상승 종목이 660개, 하락 종목이 900개입니다. 보합도 90개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른 종목은 66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합이나 빠진 종목이 한 970개 정도. 당연히 여러분이 가진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을까요? 이것도 오른 종목 중에서도 뭐 0.1, 0.5, 티도 안 나게 오른 종목도 많거든요. 거의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수급이 완전 쏠리는 그런 하단에서 보는 시장을 올리기 전에 포지션을 잡는 그런 세력들의 움직임이 좀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게 근데 나쁜 시그널이 아니에요. 굉장히 랠리를 준비하는 그런 시그널이거든요. 원래 메이저가 시장을 땡기기 전에 제일 먼저 시총 상위주를 먼저 땡깁니다. 보통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업종 한 가지를 땡겨버려요. 예를 들면 이번에 23년 1월부터 뭐 했죠? 2차 전지만 미친 듯이 땡겼잖아요. 2차 전지 섹터 자체를 들어올리고 다른 섹터 자체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안 올리거나. 그럼 2차 전지 업종은 올라가지만 다른 종목들 가지고 있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엔 다른 패턴인 거예요. 뭐냐면 두 번째가 시총 상위순으로. 근데 이번에는 시총 상위순이에요. 이번에는 시총 상위순으로 막 땡기거든요. 뭐 간단하게 읊어드리면 두산 로봇 땡겼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뭐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땡기고 오늘 알테오젠. 요런 거 땡기고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HPSP 이런 거 땡기고 2차 전지에서 그래도 에코프로 그래도 NLF 그래도 포스코 이쪽 좀 힘을 써줬거든요. 이렇게 섹터의 대장들의 좀 수급을 많이 찍어 넣어주는 그런 흐름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간 공통점을 보면은 업종의 대장급들 시총 상위주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23년 1월과 패턴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순환매 돌면서 올릴 것 같아요. 이때 2차 전지만 올리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다르다. 24년에는 순환매 돌면서 올릴 것 같다. 이런 개념으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요. 수급도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마찬가지예요. 장 초에는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였으나 장 중반에 들어갈수록 개인이 매도로 돌아서고 외국인이 땡기는 흐름. 즉 시장이 좋은 강세를 보이거나 조금 경계감을 주는 이런 흔들기가 잠시만 나오더라도 흔들기 요런 거 조금만 나오더라도 개인은 털린다. 지금 그런 투심의 위치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국내 시장이 되게 안 좋은 느낌으로 몰아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따라 붙을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은 관망 근데 기관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기관이 개인들이 이제 대주주 양도세니 뭐냐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거 팔아야 돼요. LG 엔솔이나. 이런 쪽이 생각보다 그 대주주 양도세 그 혜택을 못 받으면은 여기에 걸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이거 지금 아무 얘기도 없기 때문에 물량이 출회되는 거 이런 거 그냥 기관이 다 받아먹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거 던지면서 이제 개인이 비싸게 사면서 시장 땡겨지는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결국에. 그런 거 좀 안타까운데 매년 반복되고 있는 거라서 지금 뭐 어쨌든 정책적으로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개인들이 이제 어쨌든 큰 물량 가지고 있으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12월 27일까지 매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좀 물량을 슬슬 관리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급 흐름을 보면은 일단 코스피는 1%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460개 상승, 420개 하락. 그러면 30개밖에 차이가 안 나요. 1%나 올랐는데. 이게 뭐냐면 코스피는 대부분 그래도 고루고루 좀 종목들이 올랐다. 즉 기관들이 코스피 자체에 대한 바스켓 매매를 했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갔다. 정확하게 좀 시장을 좀 상승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코스닥은 조금 달라요. 코스닥은 0.76%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상태고 코스닥 150, 즉 시총 상위주만 강세를 만들었다. 그리고 반도체 중에 조금 더 쏠렸고요. 2차 전지는 재미가 없었어요. 화학 쪽이 빠지면서 2차 전지는 좀 재미가 없는 흐름. 그리고 제약 바이오도 뭐 오르기는 했지만 코스닥 업종에 비해서는 그냥 뭐 종합지수에 비해서는 코스닥 업종이 제약 바이오 그냥 셌나? 이렇게 보기엔 좀 그냥 애매하다. 그냥 무난했다. 이렇게 제약 바이오는 굳이 따지면 쉬어가는 흐름. 2차 전지는 빠지는 흐름. 반도체는 그래도 좀 한번 좀 강세를 땡기는 흐름.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좌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죠. 특히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마이너스 9%까지 갔는데 이때는 시장의 좀 분위기가 그래도 빨간색이 많았거든요. 특히 2차 전지 쪽에서 나름 움직임이 좀 괜찮았어요. 나름 전반적으로 좀 좋았는데 확실히 얘가 튀어버리니까 2차 전지 업종에서 수급이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이더라.
그러면서 이 자금이 코스닥에서 다시 코스피로 이동하는 모습. 이런 걸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에코프로 머티가 빠질 때는 코스닥이 강세 보였고요. 에코프로 머티가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여기 후반이거든요. 이때부터는 코스닥에서 반도체가 올라오면서 2차 전지는 시세를 오히려 뱉어내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업종 내에서 그리고 장중에 빠른 속도로 좀 순환매가 돌고 있구나 이런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생시장은 여전히 뭐 선물 땡겨주면서 제가 기어이 플러스 만들어낼 거라고 했죠 선물 시장에서. 그런데 지금 12월 만기를 이제 얼마 안 앞두고 있는데 이제 금방 만기가 다가오죠. 네, 마녀의 날, 그쵸? 9월 달에는 하방을 이제 찍어가지고 시장을 빼버렸는데 이번에는 좀 돌릴 것 같았습니다. 얘기가 다를 거라고 했죠. 그래서 좀 포지션을 좀 상방적으로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또 차익하는 흐름도 보이고요. 아마 만기 때는 재미없고 만기 전에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해서 포지션을 빠르게 좀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내마녀의 날이 지나가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좀 외국인이 얼굴을 드러낼 것 같거든요. 지금은 조금은 그냥 차익하면서 관망 심리를 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자 이런 것 같아요. 뭐 딱히 뭐 엄청나게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 같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요. 그리고 오늘 아침 브리핑을 보면은 미국에서도 사실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다른 걸 떠나가지고 그냥 24년도에 우리나라 기업 가치 선반영하면 지금 주가 가치가 진짜 맞나? 지금 글로벌 증시는 지금 코로나 때 이렇게 유동성 랠리 나온 거 이미 여기까지 다 올라와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지금 준비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 좀 아쉽다. 그러면서 뭐 반도체 그렇게 좋다고 2차전지 그렇게 좋다고 삼바도 최대 CMO 생산이고 구축했죠. 셀트리온도 이제 진펜트라 미진출해가지고 이제 좋아지고 SK밥팜 오늘도 수주 공시 나왔더라고요. 샌더버메이트 미시장 이제 가시권이 아니라 이제 수주가 나오고 있죠. 로봇 그렇게 잘 나간다면 오늘 보여줬습니다. 뭐 AI도 우리나라 기술 그렇게 좋다면 카카오 네이버 슬슬 힘쓰죠. 이런 것들이 다 시그널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서 진짜 힘쓰는데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완전 아직도 뭐 얘기만 나오고 오늘도 뭐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떠드는데 이제 그 입김은 약발이 떨어졌어요. 오늘도 대통령님이 나와가지고 원전 얘기를 했어요. 영국에다가 이제 32조 시장 열리네 만에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원전 힘쓰다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립 서비스로 오르는 거 끝났다 원전도. 이제는 진짜 뭔가 나와야 돼.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나오든 수주가 진짜 본계약 입찰이 나오든 폴란드, 체코 이런 거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시장은 지금도 진짜 그냥 마른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른 땅이 지푸라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비만 내려주면 촉촉하게 해가지고 윤기 마른 그런 양질의 땅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쌀도 자라나고 막 농사도 짓기 좋은 그런 땅으로 좀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비가 내리는 거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우리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그런 거 좀 저도 푸념식으로 오늘 아침에 좀 답답해서 남겨봤습니다. 시장 흐름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MSCI 선진국 지수 뭐 편입 가지고 공매도 금지니 많이 얘기 자꾸 하고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진짜 건전한 시장부터 만드는 게 먼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너무 방망이가 약해요.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진짜 주가 조작 잘못하면 200년 선고받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 사범하면 막 한 2, 3년 살고 그나마 그것도 안 살고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 좀 약간 그런 사색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는 하루였습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로봇주가 최근에 좀 힘이 빠지고 있었다 했는데 오늘 힘 써버렸습니다. 제 아침 브리핑이랑 다르게 뭐 근데 빠진다고 얘기 드린 건 아니고 로봇이 조금 힘이 빠지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오늘 두산 로보가 쉬면서 조금 레인보우 로보가 대장이 바뀌면서 랠리를 완전 로봇주 아직 살아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하루였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중에 고점 찍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혹시 조심하시라. 저도 로봇주 골라놓은 게 있는데 오늘 좀 나름 좋은 시세를 만들어냈지만 두산 로보가 일단 고점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막연하게 로봇주 과감하게 들어가기 좀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면 대장이 바뀌어서 원처럼 오르면 다행인데 이게 빠질 때도 얘부터 빠져요 또. 그런 거. 저는 왜냐면 로봇주를 막 엄청 주도주로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오늘 경계 삼아서 좀 보자 이렇게 좀 남겨봐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남겨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다른 건 없고요. 종합지수가 못 간다면 일요일날 잡아드린 주도 업종의 테마가 형성될 것이다. 아까 제가 업종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드렸잖아요. 종합지수 연동과 테마. 그래가지고 새롭도 이런 식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종합지수가 올라가는 날에는 이렇게 종합지수 연동되는 시총 상위주 이런 종목들 올리고 이제 또 업종 내에서도 테마가 다 있으니까 그런 테마성으로 조금 땡기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은 어제와 달리 어제는 제가 이런 얘기 드렸어요. 어제 아침 브리핑에서 미 시장이 금요일날 그래도 나름 괜찮았어서 아침에 강세로 시작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숨고르게 들어갈 구간이다. 어제 이렇게 얘기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달라요. 오늘은 어제와 달리 숨고르기보다는 우리 시장의 랠리를 기대하고 싶은 하루다. 근데 랠리 나왔습니다. 랠리는 나왔지만 시총 상위주로 여러분을 소외시키고 하는 그런 아쉬운 장. 나만 빼고 잔치하는 장. 뭐 이런 게 좀 열린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거 느꼈어요. 저도 개인 투자자니까요.
업종 내 이제 장중에 순환매 돌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장중에 돌기 시작한 게 좀 커요. 하루 쭉 올라가는 원인을 뽑는 게 아니라 아침에는 2차전지, 그 다음에는 반도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이오 막 이런 식으로 돌아버리니까 정신없죠. 계속 윗꼬리만 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윗꼬리 달다가 얘가 이렇게 윗꼬리 달았어요. 또 올라가다가 또 빠져. 그러다가 여기서 또 올라간 척 하는데 윗꼬리 달아. 그러니까 다음에 진짜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쏠 때. 이렇게 쏘는데 이게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여기서 잠깐 흔들기 하면 여기서 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놓쳐가지고 못 잡는 거죠. 요런 거를 지금 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윗꼬리 많이 달리는 종목들 좀 잘 주시해 보세요. 어떤 이유로 윗꼬리가 달렸는지, 그리고 또 거래량이 동반이 됐는지 이런 거 확인하시면서 좀 윗꼬리가 있는 종목들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여러분. 요런 거 여러분 조금 흔들게 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윗골이 있는 거, 움직임 있는 거 좀 주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에코머티랑 두산 로보, 얘네가 좀 여러분의 심리, 시장의 심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두산 로보랑 에코머티가 기어이 땡기면서 시장도 강세를 끌어낸 모습이었습니다. 얘네가 빠지면서 돈 또 어디다 뿌려주는지 한번 봐야 돼요. 그건 또 이제 지금은 뭐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거죠. 시장에 왜 장중에 자꾸 얘네 오르고 이전주 오르고 바이오 오르고 로봇 오르고 막 장중에 이렇게 수급이 왔다 갔다 하냐면은 하루 동안 끌어당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시장의 유동성이 한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자칫 좀 슈퍼겜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매수 못 들어와요. 왜냐면 대주장국세 바로 걸려버리거든요. 이런 슈퍼기미 분들은 매수 못 들어옵니다. 왜냐면 바로 양도세 걸려요. 굳이 이럴 필요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9억 정도에 맞춰놨어. 근데 10억에 걸려. 여기서 이제 추가 자금이 10억이 있더라도 이거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와요. 결국에는 27일 지나서 내년에 돼서 24년 들어가서 이제 들어올 수 있다고요. 28일 날 못 들어옵니다. 왜? 휴일이 기니까.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연말에. 그러니까 내년 돼야 들어온다고. 이거가 완화가 돼야지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 시간 끌면서 기간을 신나가지고 코스피 잡아주고 있죠. 외국인도 신나가지고 지금 코스닥을 바스켓 매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드렸죠. 코스닥을 지금 외국인이 바스켓 매매하고 있다고. 아예 그냥 쓸어 담고 있어요. 막 엄청나게 큰 물량은 아니지만 개인들이 던지는 거 차곡차곡 받아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굉장히 정책적으로 좀 아쉬운 상황이다. 제가 계속 이거 강조를 많이 드린 게 찡찡거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쉽고. 그래서 그런 것 좀 강조드렸고, 요거 선물 12월 거 4분기죠. 4분기 선물인데 이제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3.5조까지 갔었어요. 요거 보서 그때 뭐 시장 폭락 나는데 많이 했는데 진짜로 플러스 돌렸습니다. 그 누적이 플러스로 돌아섰고 이제 양매도 걸어놓은 상태. 그러니까 외국인은 그냥 관망 장세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들 투심이 안 좋은 게 신용 잔고가 늘어나질 않아요. 종합지수가 올라가면도 들어갈 종목이 약간 애매한 거야. 아 이거 좀 붙기 애매한데. 이거 좀 이렇게 이런 소리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이 신용을 지르질 못해요 지금요. 결국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어떤 업종에 출발할 때 주도 업종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뒤늦게 좀 따라붙는 경향이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심리가 대변이 되고 고객 예탁금은 뭐 딱히 많이 빠지지는 않은 상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로봇주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렇게 내년 초까지 강세 보인다. 연말 연초까지 이렇게 증권사 추천 나오고 아시죠? 이런 얘기 나오면 이것도 대장이 이렇게 교체가 된 거잖아요. 이제 네임보 로보틱스도 지금 시총이 거의 4조 가까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에코프로 형제들이랑 셀틸론이랑 HLB랑 다 이사가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에코프로, 에코프로에 이어서 시총 2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네요, 진짜. 얘 매출이 25년도에 영업이 180억 나온다는데. 물론 뭐, 바이오 기업들도 뭐 적자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시총만 상위주 가긴 하는데, 로봇주? 글쎄, 저는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 투자 개념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를 보면은 뭐 별다른 이상 없습니다. 매크로도 이상이 전혀 없죠. 굉장히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채권 수익률이 좀 굉장히 가파르게 빠지고 있는데 만약에 요 각도라고 하면은 우리 증시가 그래도 플러스 10% 정도 더 올라줘도 되지 않을까. 이 채권 수익률 위치로 봤을 때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어느덧 미국의 10년물이 수익률이 5% 넘어가던 게 벌써 4.3%까지 빠져 있어요. 이런 건 조금 굉장히 우리 시장 흐름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자, 이거는 대만 증시인데요. 대만 증시도 이렇게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박스권 상단까지. 제가 대만 증시가 요 부분에서 연초에 4월, 5월 때 코스닥이 미친 상승이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대만에서 나왔어요. 제가 대만이랑 이제 글로벌 증시가 퀀트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요 얘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대만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안 나왔어요. 제가 틀린 거긴 한데 아쉽죠. 그리고 이제 4, 5월 달에 이렇게 얘기 드렸을 때 니케이조차도 미친 상승이 나왔어요. 심지어 니케이는 코로나 때보다 더 올랐고요. 유동성 장세보다. 그리고 나스닥도
우리 가을에 이렇게 빠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빠졌지만 나스닥은 요만큼만 빠지고 우리 요만큼 올라올 때 나스닥은 벌써 정고점. 즉 우리 시장의 코스닥으로는 한 910포인트에서 920포인트 여기까지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괴리율이 좀 있는 상태다. 과연 코스닥이 이거를 정말 나스닥이랑 키맞추기를 하러 갈지 그걸 좀 관전 포인트로 보자라는 개념에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S&P 500인데요. 와 대단하죠. 여기 고점 있지. 우리나라 코스피 3200 구간 요 구간까지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또 정고점 위치까지 회복을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시장이 한 2650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가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종합지수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참 삼성전자 헤니스 내년에 좋다고 한대요. 그리고 유로스탁은 이미 신고가를 만들어냈고 한번 눌렸다가 이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코스피 코스닥인데요. 아, 좀 아시죠?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그마저도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은 이렇게 왔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못 있는 거 좀 아쉽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좀 힘을 받아서 이렇게 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시장 나쁘지 않은데 그쵸? 2차전지 막 엄청나게 우리나라 기술력 좋다고 하잖아요. 또 HBM 엄청나게 좋잖아요. 뭐 HPSP 이런 것도 다 수혜주라고 하는데 이제 종합지수 한번 견인해주면 안 될까? 그리고 머커에서 알테오젠 인수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기술력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HAB FD 삼상 뚫는다며. FD 삼상 이거 좋잖아요. 셀트리온 좋잖아요. 충분히 모멘텀 있는데 참 사랑을 못 받고 있네요 우리나라 증시가. 자 그리고 코스피도 글로벌은 한 요 정도 있는 거죠 지금. S&P나 뭐 나스닥 이렇게 대충 짜지면 대만도 그렇고요. 대만 같은 경우가 여기서 이렇게 쭉 쳐주고 그 다음에 눌렸다가 이렇게 온 거거든요 대만이. 그래서 좀 아무리 파운드리나 뭐 TSMC가 좋은 업황을 가지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잘 나오고 있지만 뭐 삼성전자 아직 좋은 상황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아마 24년에는 진짜로 삼성전자가 좋아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힘으로라도 여기 정도 한번 끌어당겨 줄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도 이 구간, 요 비슷한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요거를 2달 만에 만들어줬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삼성전자가 쉬면서 다른 코스피 종목들이 이렇게 반년간 랠리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진짜 삼성전자 우리나라 반도체 제가 반도체 비메모리 쪽이 좀 과열돼서 고밸류라고 한 거지 반도체 업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전 지금도 메모리 관련주 소부장은 정말 지금 사두면 또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비메모리도 좋긴 한데 먹을 놈이 없어요 솔직히. 진짜 먹을 놈이 없습니다. 그런 업사이드 열린 걸 좀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요번에는 진짜 85,000에서 9만원 또 DDR5의 힘에 요 체인지 수요, 요런 힘에 겨워가지고 이제 또 서버, AI 요런 수요에 따라서 한번 좀 쏴줄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엔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금 박스를 만들고 있는데 요 박스를 돌파하는 게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박스 돌파해서 쭉 가주면은 진짜 우리 시장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시장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예전같이 진짜 막 실적이 안 나오는데 그냥 이슈로만 가는 게 아니라 또 반도체 관련주 이거로만 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 플러스 2차전지, LG엔솔 얼마나 좋아요 지금. 그리고 조선주도 지금 이제 사이클 와가지고 좋잖아요. 풍력, 원전, 또 바이오조차도 예전과는 전혀 다르죠. 지금 막 셀트리온 전율 다 찍고 다니고 SK바폰도 매출 나고 삼바도 이미 공장 완료돼가지고 매출 쭉쭉쭉 늘어나는 상태에서 고밸류 해소하는 상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봐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진짜 전성기가 한번 올 것 같다. 저는 지금도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국내 증시 포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중의 흐름보다는 최근의 흐름을 한번 볼 텐데요. 보면은 이렇게 지난주에 이게 제약 바이오거든요. 여기가 IT입니다. 바이오가 강세일 때는 IT가 쉬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IT가 강세를 보니까 바이오가 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 이때까지는 그냥 같이 올라가는 시장이었거든요. 그쵸? 그냥 흐름이 빠질 때, 오를 때. 행보, 오르고, 여기서부터 바이오의 시간이었던 거죠. 여기는 바이오의 시간, 여기가 이제 반도체의 시간. 이런 식으로. 반도체는 쉬었고, 여기서 이제 바이오가 쉬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한번 2차전지도 한번 갈 때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2차전지 가면 뭐라고 했죠? 종합지수가 올라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럼 이번에는 아마도 종합지수가 올라갈 때 바이오랑 반도체가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는 겁니다. 종합지수가 오를 때 생각외로 바이오랑 종합, 반도체는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다. 요걸 한번 잡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순환매 돌면서 종합지수가 일정 부분 오르고 행보해. 그럼 그때 또 바이오가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2차전지 과열된 거 조금 쉬면서 또 그런 순환 매장이 계속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있고 아직도 공매도 금지 때 이렇게 오른 공매도 금지하자마자 오른 요 룸을 회복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래도 여기는 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종합지수가 이렇게 안 가면은 시총 상위주 몇 개가 움직이더라도 여러분 계좌 안 좋아져요. 진짜로. 진짜 지금은
알테오젠 같은 거 몰빵 치신 분 아니면은 별로 재미없는 장입니다. 솔직히. 음. 셀티리온 주주분들 단기간에 바닥에서 많이 올랐죠. 근데 바닥에서 이 최바닥에서 샀을까요 이걸요? 몇 년 동안 갖고 있다가 이제 요만큼 오른 거예요. 아직도 마이너스 한참 걸려있어. 셀티리온 주주분들도 제가 보면은 그거 가지고 막 시장 좋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알테오젠 몰빵 치거나 그 HBM 관련주 요런 거 정도 몰빵 치지 않았으면 재미없다 지금 진짜. 아니면 두산노보를 갈아타가지고 지금 회복을 시켰던지 이걸로 봐서는 뭐 재미가 있을 수 없는 장이죠 지금요. 요걸 보여드리면은 제가 반도체가 먹을 놈이 없다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소부장은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거든요. 소부장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비메모리 관련주나 아니면은 그나마 좀 부품주가 좀 강했는데 그런 힘으로 이만큼을 땡겼어요 반도체를. 그래서 지금 제가 박스권 이거 뚫는 거 쉽지 않을 거다. 결국엔 올라와도 눌릴 거고 여기서 빠질 때 뭐라고 했죠? 여기서 이렇게 이미 여기서 빠질 때 이거 더 빠져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더 빠져도 금방 올라옵니다. 반도체 안 죽어요. 근데 올라오더라도 박스권일 거예요. 그리고 올라왔다 내려갈 때도 뭐라고 했죠? 이거 지지하겠죠 뭐. 그리고 올라가봤자 여기 거였죠. 이런 식으로 얘기 드렸어요. 지금도 이런 뷰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메모리랑 비메모리 간의 수급 교환이 좀 생길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랑 별개로 뭐가 있냐면 제약바이오 어떻죠? 14,000P이던 제약바이오의 업종 지수가 지금 7,500입니다. 아직도 갈자리 봐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린 거. 9,000P 위에는 올려놓고 좀 바이오 중내만의 얘기를 하자.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원래 갈자리였는데 갈자리에서 시장이 빠지는 바람에 못 갔어요. 얘가 3번을 못 받았다고 번호표를. 지금이라도 가야 된다 얘는. 지금이라도 한번 땡겨줘야 된다. 2차전지가 좀 잠깐 쉬고 이럴 때. 2차전지가 조금 숨고르기 할 때 제약바이오가 좀 빡시게 올라와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코스피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일이 중요해요. 걸렸고 걸렸고 추세에 상당 걸리는 구간에 오늘 딱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뚫어주는지 또 여기 이제 매물대가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구간 뚫어주는지 내일 한번 볼게요. 내일 만약에 갭으로 뚫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못 뚫어도 한번 올라와주면은 굉장히 좀 기대감이 실리는 랠리를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간다. 좀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싶은 그런 코스피 구간입니다. 200일선도 일단 안착해서 뚫어줬잖아요. 제가 이거 만약에 빠지더라도 숨고르기 장이기 때문에 요 골든 크로스 하는 거 보자. 주식의 기초 중에 기초 21선이 62선 뚫을 때 근데 얘가 이렇게 씌워주기만 해도 21선이 62선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뚫겠네요. 그러면 상승 전환이 좀 되겠죠 시장 자체가. 그게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시선을 유지하자 이런 개념이고요. 요거는 코스피의 주봉인데 아까 대만이나 뭐 나스닥 이런 거랑 비교하면 진짜 와 좀 아쉽죠. 요만큼 못 올라간 겁니다. 이거 만약에 코스피가 지금 당장 20% 오르면 우리의 계좌는 그래도 50% 조금 올라도 3, 40%는 오르겠죠. 제 상상만 해도 좀 행복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계좌가 지금 상태에서 3000P만 가더라도 플러스 3, 40%는 오를 거예요. 삼성전자가 올라도 다른 업종들에 다 훈풍 들어갑니다. 패시브 자금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3년 좀 코스닥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2차전지 위주로 올랐기 때문에 요 하락을 겪으면서 여러분이 좀 재미없는 시간을 많이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24년은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는 시장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쉬운 거는 미국 시장이 지금 그래도 원체 좀 올라와 있는 위치라 언제든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 받으면은 일단은 뭐 13,600, 700 요 정도인데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미국 시장도 원체 짱짱하고 지금 악재로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뭐 파월 연준장이 이제 1일날 금요일에 연설이 있고 목요일에는 PCE 지표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다 제가 보기엔 무난무난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시장을 억누를 진짜 억누를 악재가 있나 이런 거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와봤자 그냥 쉬는 정도고 이거 쉬는 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꺾인다? 그런 건 아닐 것 같다.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행보를 계속해서 지속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미 시장 너무 의식하지 말자. 지금 우리 시장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 드리고요. 오늘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오늘 대장 특히 로봇주가 오늘 전체적으로 제일 강세였는데 두산 로보가 제가 시그널이 많이 떴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레인보우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대장을 잡아먹었어요. 그러면서 유진 로봇도 강세, T 로보틱스 이런 애들 초강세 만들면서 로봇주 그리고 AI주가 조금 강세 만들었고 그 이외에 딱 전체적으로 보시면 느낌이 어떤가요? 버릇버릇하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붉은 느낌이 많이 안 납니다. 굳이 따지면은 이렇게 HBM 관련주 특히 그 중에 대장주 HPSP,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바이오에서는 알테오젠 특히 플랫폼 쪽 3000당 아일리아 쪽 때문에 오늘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삼바가 또 오늘 강했고요. 헬스케어 쪽에서 셀트리온이 제가 좀 쉬어가야 되는 구간 셀트리온이 숨고르게 들어가야 된다는 구간 지난주에 얘기 드렸습니다. 시그널 잡혔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강했던 팹리스가 오늘 좀 쉬는 모습이고요. 어제 AD 테크놀로지가 좀 제일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가온칩스가 강세를 만들었습니다. 가온칩스가 지금 그래도 디자인하우스 쪽에서 제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사트 쪽에서 어제는 하나마이크로 테스나가 그래도 움직여줬는데 오늘은 이제 후발로 엘비랑 네페스 아크, 네페스 이런 애들이 조금 움직여줬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올랐으니까 얘네도 따라 붙은 거예요 오늘요. 한 번씩 돌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어제 얘네가 좀 강했어요. 근데 어제 해성디스가 조금 약했으니까 신태기가 대박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따라 붙는 겁니다. 후발로 따라 붙는 흐름이고 전반적으로 막 전체적으로 강했다? 그런 느낌은 또 아니잖아요. 게임주도 그 버릇버릇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리가 보통 이런 데 다 있다고. 다 이런 데 매매하고 있지 않나요? 뭐 요거 1% 올라봤자 뭐 기미가 가겠어요? 여러분의 시선은 이미 반도체 하고 있으면 HPSP가 있었고 바이오도 여러분이 뭐 매매하고 있으면 알테오젠에 눈가 있지 않겠어요? 삼성전자약이나 여러분이 들고 있는 건 뭐예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우리가 들고 있는 거. 그러니까는 뭐 HLB 그룹도 들고 있어도 한올 들고 있어도 메이전 들고 있어도 0.4% 오르면 뭐 기별이 가나? 매드팩도 들고 있어도 젠백스 들고 있어도 재미없어 오늘. 여러분만 재미없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이 재미없었어요. 2차 전지도, 장비주 다 재미없었네요. 그나마 포스코 관련주 조금 움직였고, 금양 이런 거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LNF, 뭐 이런 애들 최근에 안 움직였으니까 오늘 한번 움직여준 거고, 에코프로 뭐 얘가 속을 다 잡아먹기도 했고, 뭐 그 외에는 0.8% 올랐다고 기분이 좋았을까 오늘? 아니면 이쪽에서는 뭐 오른 거 있나요? 없어요 오늘.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은 장이 아니었습니다. 종합지수만 땡기는 바닥권에서는 원래 이렇게 시총 상위주를 먼저 땡겨놓고 그 다음에 후발로 시총 순대로 약간 좀 땡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거죠. 시총 상위주를 이렇게 다 땡겨놓고 그 다음에 1번 섹터 2차 전지, 2번 섹터 바이오, 3번 섹터 반도체 얘 올릴까? 그 다음 얘 올릴까? 그 다음 얘 올릴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올리는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시총 상위주를 이렇게 초급등을 만들어버립니다. 야 근데 얘네 진짜 이렇게가 코스피 가는데 얘 있고 알테오젠이 그나마 레인보우 로보틱스한테 지진 않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침 한번 하면은 알테오젠 밀리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 2위고 JYP가 3위가 됩니다. 아무튼 뭐 얘네 아직 떠나기 전이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17% 초강세 그리고 HPSP 이렇게 시총 상위주가 오늘 전체적으로 좀 초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상승폭에 비해서 시총 상위주가 강했던 거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상승세 오늘 전반적으로 다 좋았거든요. 포스코홀딩스, 삼바, 그리고 삼성전자 2% 올랐어요. 와, 이 정도면 약한 게 아니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종합지수 땡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전자 땡겼던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카카오 이렇게. 카카오가 최근에 좀 흐름이 나쁘지 않죠. 5만 원 회복했는데 요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카카오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시장 올라갈 때. 그런 거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 종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제 알테오젠이 보라 시그널, 노란 시그널 이런 거 누적되면서 제가 얘기 드린 건 이렇게 수렴할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얘기 들었는데 이거 대신에 여기서도 얘기 들었고 여기서도 얘기 들었지만 이거 뚫으면 얘기 달라집니다. 근데 이거 뚫고 나서 제가 얘기 들었죠. 이거 뚫으면 얘기 달라져. 그리고 이날 얘기 드린 게 요 정도 흔들었으면 이거는 알테오젠이 죽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와 오늘 이렇게 강세를 뽑아낼 줄이야. 이제는 여기 뚫는지 한번 봐야 돼요. 요 정고점을 뚫어낸다면 그렇다면 제가 일단 알테오젠 목표가를 잡고 있는 건 12에서 14만 원이거든요. 여기 이상은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가 12만 원부터는 물량을 많이 줄여서 이제 없어도 될 만큼 아쉽지 않을 만큼 그냥 던져놔도 되지 않을까. 좀 그 정도까지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알테오젠은. 그래서 알테오젠이 이렇게 파이널 피날레 불코스를 한번 펼쳐내면은 그 다음에 바이오들이 점차 힘을 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얘 이어서 레오켄 바이오 흐름 나쁘지 않거든요. 레오켄 바이오가 알테오젠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웃긴 게 얘가 22년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22년 이때거든요. 이때 암젠에다가 1.2조 규모로 라이센스 아웃했어요. 그런데 갭 떴다가 음봉 이렇게 내려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빠졌어요. 라이센스 아웃 했는데 근데 지금 뭐죠? 재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상 데이터 나오는 거 있고 ADC 기술 좋고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라이센스 아웃이 기대가 되고 데이터 너무 좋다. 앞으로 12월에 나왔고 좋다. 근데 언제는 안 좋았나? 언제는 안 좋았냐고. 그런데 지금 주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재료보다는 투심이 좀 중요하다. 업종 내 투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 드리겠고요. 삼천당 제약, 오늘 강세 보였는데 저는 삼천당 제약은 이렇게 시그널 두 번이나 해먹었기 때문에 바로 날아간다? 만약에 날아간다고 하면 이건 20만 원 봐야죠. 20만 원 갈까?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죠. 만약에 갈 거면 어설프게 여기가 아니라 아예 못 갈 거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고 만약에 갈 거면 그냥 뚫고 가는 거 보고 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이번엔 여기 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HLB도 요즘에 안 빠지고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각도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기로에 서 있거든요. 요 기로에 서 있어가지고 얘가 요거 저 벗겨냈어요 오늘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200일선 여기 안착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가면 진짜 가면 이제 또 기대감을 한번 심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한번 슈팅 기대해 봐야 된다. 여기 또 정고점 위치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요거 뚫는지 33,000원에 뚫고 안착을 하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38,000원 요 구간 뚫으면 이제 쇼커버 나오는 거예요. HLB도.
물론 시세가 받을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셀트리온도 전혀 나쁘지 않잖아요. 이게 제가 올라갔다가 빠지는 거 이렇게 1번, 2번으로 구분을 지었잖아요. 주식 매수 청구 끝난 다음에 얘가 이렇게 빠졌다가 갈지 그냥 갈지 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 들었는데, 올라갈 때도 요거 그래도 어느 순간 200일선 한번 만나러 오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들었어요. 지금 오늘은 올랐지만 또 내일까지 오를지 모르지만, 오르더라도 저는 200일선 터치하는 거 기어이 한번 구경은 해보고 싶다, 그런 개념으로 시장을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도 한번 찍어봐야 될 텐데요. 에코프로보단 지금 에코프로 뭐 얘가 문제죠? 얘가 근데 아직도 시그널이 안 떴는데, 제가 보기에는 와, 이게 시총이 9조예요, 9조. 2.4조로 대비해가지고 거의 3.5배 이상 올랐거든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이게 에코프로는 돈의 힘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죠. 전 에코프로 머티가 그래도 6만원 정도면은 그냥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6만원 이상은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6만원 정도면 이것도 잘 쳐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 지금 뭐 엄청납니다. 에코프로 이렇게 올릴 때 생각나요, 지금요. 지금 뭐 앞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지금 어쨌든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에코프로 머티가 좀 쉬어줘야 돼요. 오늘 에코프로 머티가 쉴 때 오히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특히 에코프로 BM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런 논리입니다. 수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코스피에서 자금이 빠지면 코스닥으로 오는데, 코스닥으로 올 때 시총 1위 에코프로 BM에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얘가 올라가다가 윗꼬리가 달린 겁니다, 오늘. 200에서까지 좀 올려주면 어떨까. 이때 상한가 가면서 여기까지 30만원까지 도전했는데 벌써 마이너스 20%에 넘게 빠져가지고 힘을 아예 못 쓰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코스닥 업종 자체가.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그래도 좀 나름 코스피에 속했기 때문에 지금 힘을 쓰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요 종목들 뭐 지켜본다기보단 HPSP 정도 보면은 와,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얘도 근데 대장이 바뀐 거예요. 한미 반도체가 이 고가 돌파를 못하고 있거든요. 얘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물량 넘기고 있는 거라 부담스러워요. 지금 보면 기간이 슬슬 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하단에 보면은 어느 순간 던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고, HPSP는 내가 대장이야 이제. 한미 반도체 자회사가 HPSP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한미 반도체 자회사입니다. 자회사라기보다는 지분을 10% 가지고 있어요, 한미 반도체가 HPSP를. 그러니까 이거 부가수익도 받는 거거든요. 저도 한미 반도체 모르겠는데 HPSP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가 미친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HBM 중에서 프로텍이 제일 강세 보였거든요. 요거는 프로텍이 코스닥 150에 편입이 돼요. 제가 일전에 애초에 이 구간부터 계속 얘기 드린 게, 굳이 HBM 전 안 할 건데 굳이 하면 저는 프로텍 한다,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프로텍도 만약에 HBM 계속 강세 만든다면 그래도 여기 정도 정고점 위치까지는 또 올라갈 그런 가능성도 있는 비메모리 관련주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머글룸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은 안 해요. 엔터주나 이런 거 좀 힘 못 쓰고 있고, 특히 미용기기 같은 거 저도 여러분께 좋다고 얘기 드리고 저한테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 이건요, 일단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자기들 마음대로 가요. 종합지수의 움직임보단 실적주의 개념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가까워질수록 유리해지거든요. 근데 우리 실적 시즌이 언제였나요? 바로 11월 15일. 이때가 기점이었잖아요. 그럼 지금 당분간 최소한 한 달, 이 정도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4분기 실적 보고는 언제 하죠? 그러니까 9월 30일에 3분기가 끝나면 11월 15일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12월에 끝나면은 3월 30일까지 사업 보고서를 내요. 그럼 텀이 좀 더 깁니다. 텀이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마치고 나서 실적 발표하는 것보다 4분기 마치면 연간 보고, 사업 보고를 한 거기 때문에 기간이 90일이에요. 그래서 3분기랑 4분기 텀이 좀 길어요. 이 긴 텀 때문에 미용기 기주가 당연히 좀 수급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게 당연합니다. 내년 3월 말이라는데 아직 시간 많잖아요. 아직도 4달 남았어요. 널널하지 않나요? 아직도 한 120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실적주보다는 오히려 성장성 있는 거, 내년에 24년에 뭐가 좋을까? 뭐가 주요하게 주목을 받을까? 이런 쪽으로 시선이 끌리는 거고, 물론 미용기기주도 이런 애들이 한번 종합지수 자체가 한번 튀어줬으면 그 다음에 같이 동반을 하겠죠. 근데 지금 종합지수가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런 미용기기주나 실적주들이 힘을 쓰지 못한 장이다. 결국에는 실적주들은 종합지수랑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주식이다 라고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안 좋다 좋다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프로텍도 이렇게 그냥 박스컷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반도체가 하루 더 있으면 뚫을 가능성이 있겠죠. 저는 근데 제가 비메모리 쪽을 먹을 놈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잠자고 있는 2차전지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아마 한번 종합지수 움직이기 시작하면 얘네 불 뿜을 거거든요. 만약에 2차전지 움직이는 날 있으면 바이오고 반도체고 로봇이고 나발이고 다 죽습니다. 종합지수 올라가는데 얘만 미친듯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하루 이틀 정도 나올 수 있어요.
2차전지 포트에 분명히 있어야 되고 23년의 주인공이었지만 23년 이후에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지속할 업종이기 때문에 또 시초 상위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종합지수 가려면 얘네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그리고 점차 이 파이를 바이오가 뺏어오는지 이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HPSP가 시총 상위주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업종의 크기를 보면 바이오가 훨씬 크거든요. 아무리 바이오가 쪼그라들었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여러분 감안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잘 분산해서 세팅하는 게 중요하겠고, 오늘은 시장이 재미없는 게 당연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뭐 다 펄펄 타잖아요. 이런 거 중간중간 이런 게 섞여 있어서 그렇지, 그죠? 이런 거 여러분이 잘 컨트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거 보면은 어제가 이랬어요. 어제가 여기 이쪽이 그 전에는 또 바이오 쪽에서 한번 이런 날 있었고 원래 돌아가면서 그럽니다. 이렇게 잡아드린 거 체크해 보시면서 지금 또 우리 시장이 좀 개선되는 흐름, 굳이 또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결정만 빨리 나면 우리 시장 내리 나올 거거든요. 근데 결정을 안 내려줘서 그런 거니까 정책 결정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좀 우리 기대를 해봅시다. 그리고 그때 가서 또 안 가더라도 그러면 오히려 24년 초에 지금 기간이 코스피 세팅하고 있고 코스닥도 외국인이 아래서 줍줍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24년 초반 들어가면 슈퍼개미들이 탁 들어오면서 그런 거 기간 물려 던지는 거 단기 차익 하는 거 받아주면서 시장 땡겨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 기대해 보면서 조금 지루하지만 힘내보기로 합시다. 네, 저는 기대감 많이 가지는 24년 맞이하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가을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아래 구간에서 흔들기 나온다고 했었죠. 2번 정도 그런 거 나오고 있는 거니까 진짜 힘내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